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를 처리하는 방법. 자, 일단 제가 멤버 컨트롤러를 사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일단 클래스를 좀 만들 거고요. 클래스는 역시나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이 멤버 컨트롤러 이 녀석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주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 녀석한테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 필요했던 몇 가지 것들이 얘는 좀 불필요할 텐데, 일단 얘는 잠깐 두고요. 앱 쪽으로 가서 이 상황을 유사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 아니고 아티클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다 상황에 맞게끔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make test 데이터 역시 이쪽에다가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임포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스캐너 사용하려고 하는 이 변수 인자로 넘겨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 녀석들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멤버 컨트롤러 했던 것처럼 구조를 좀 바꿀 건데 얘도 좀 옮기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옮겨주고요. 라스트 멤버 아이디, 멤버스 이거 두 개는 필요가 없을 테니 제거를 해주고, 앱 쪽에서 이거 초기화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생성자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이 안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안쪽에서 이거 처리할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왜냐면 밑에서 하려고 할 거니까 제거해 주도록 하고, 이 녀석부터 먼저 옮겨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존에 들어있던 이 녀석들은 제거를 좀 해주고,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가져야 되는 기능은 우리가 밑에 만들어 놨던 이런 거겠죠? 그대로 가져와서 옮겨 줍니다. 옮기는데 퍼블릭이어야만 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여기 앱 쪽에서 이 녀석을 호출하는 게 문제가 없겠죠? 퍼블릭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각 기능마다 상황을 볼 겁니다. 우리 멤버 컨트롤러한테 이렇게 일 시켰던 것처럼 아티클 라이트부터 하나씩 바꿔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 이 녀석한테 do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 줘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다가 해줘야 되는 코드 로직이 우리가 앱 쪽에서 하고 있던 로직 가져와서 붙여넣기, 이 녀석의 위치를 조금만 아래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리스트 이 녀석도 또 가져가야죠. 얘가 하고 있는 기능 그대로 다 잘라내게 해서 특별 컨트롤러한테 얘는 보여주는 거니까 show list, 이제 직접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입력을 받거나 어떤 처리를 해야 되거나 하는 로직들은, 그런 메서드 기능들은 do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리스트나 디테일 같이 그냥 단순하게 출력을 보여주고 끝나는 녀석들은 show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자, 일단은 다 옮겨놓고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아티클 디테일 쪽도 마찬가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show detai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자, 또 modify, 얘는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컨트롤러한테 to modify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리해 주고요.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도 do delete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퀵픽스를 사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퀵픽스를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만드시면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 이 두 개의 녀석은 어차피 아티클 쪽에서 필요했던 거니까 이쪽으로 가져와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make test data 아까 아래로 자리 좀 옮겼는데 얘는 맨 아래로 좀 갈게요. 이렇게 뭐가 좀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되게 헷갈리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옮긴 것 뿐이에요, 위치를. 자, 그럼 이 녀석 이제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가 애초에 좀 많이 깨끗해졌죠? 코드를 가지고 있는 양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녀석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나는지 보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쇼리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안에서 명령어가 필요하네요. 이 cmd라고 하는 그죠?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어 입력되는 부분을 잘라내기도 했었고 이제 뭐 모디파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녀석들 할 때 이 명령어를 가지고서 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했고요. 그러면 cmd라고 하는 녀석을 올바르게 받아오지 못하면 이 녀석이 실행됐을 때 결국 이 자리는 널일 거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할 것이다.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 그 cmd는 어디에 있어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자리에서 입력을 받겠죠. 이렇게 입력받은 이 cmd 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지금 showList가 실행되는 시점에 얘가 일을 하려는 시점에 이 안쪽에서 cmd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앱이라고 하는 현재 이 클래스의 이 녀석이 가진 값이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있는 showList까지 전달돼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showList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저 명령어를 전달시켜 줄 수 있을까? 항상 이제 서로 다른 클래스가 어떠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좀 넘겨가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인자고요. 그리고 정말 클래스한테 넘겨주는 개념이라면 생성자 같은 거. 생성자에다가 인자 세팅하는 거 결국은 이 인자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넘겨줘야 그 녀석한테 알려줘야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cmd를 인자로 넘기겠습니다. 어디에?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디테일도 필요하니까 마찬가지 modify, delete 똑같이 필요해요. 다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겨받은 이 녀석들의 파라미터를 다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string cmd라고 하는 녀석으로 다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이제 다른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이건 왜 에러가 날까요? 이 녀석은 왜 빨갈까요, 지금? 얘가 빨간 이유. 자, 그러면 얘가 이걸 왜 썼죠, 우리는? 이걸 사용했던 이유가 뭐죠? 원래는 앱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쪽에서 무한 루프 안에 있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명령어 입력받으러 돌아가기 위해 썼던 컨티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서로 다른 클래스, 즉 어떠한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낸 객체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지금 구조를 바꿨어요. 그죠? 자,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많이 이게 뭐야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객체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앱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요. 앱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 안에는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 이거를 런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객체 안에 객체, 객체 안에 객체 당연히 가능했죠. 이걸 전역 변수로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A 해서 B 구성 방식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showList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얘가 실행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출력문이 나왔다면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다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자
명령어가 article list라고 들어왔을 때 얘를 호출합니다. 자, 얘를 호출했다라는 건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쭉 실행이 돼야 돼요. 실행이 되려고 하다가 여기서 야, 지금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애초에 게시물이 없어. 그럼 밑으로 코드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해야 되는 일, 이 메서드가 해야 되는 일은 밑으로 더 이상 코드를 진행시키지 않는 게 목적인 거죠. 일단은 더 이상 코드가 진행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돼야 돼요. 누가? 메서드가. 근데 메서드가 종료가 되려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하나가 있죠. 리턴. 메서드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를 종료시키면 되고요. 이 메서드가 종료가 된다라는 건 결국 얘가 실행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else if 한 덩어리의 조건문에서 하나의 실행 결과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야죠, 이제. 왜 올라가냐? 이 녀석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실행하고 나서 얘가 참을 만났고 이 녀석을 실행을 했으면 이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코드는 아예 더 이상 안 볼 거잖아요. 한 덩어리니까. 그럼 이 녀석 조건문 빠져나오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반복문 나가기 전에. 코드 없죠? 그럼 올라가야죠. 이거 지금 무한 루프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메서드가 실행이 됐고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에 얘가 상황을 판단해서 이거 게시글이 없어? 그럼 밑에 있는 여기 코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네? 그럼 이 메서드 즉각 종료시켜 라고 의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자바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void는 return 타입 없다. 이런 건 배우셨겠죠, 당연히. void가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 거, 리턴 안 한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void. 리턴 타입이 있으면 무조건 리턴을 해야만 한다.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리턴을 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이거겠죠? 리턴이라는 키워드 뒤에 리턴을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리턴인데 이것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데이터 없이 리턴만 적어주는 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리턴 타입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얘는 리턴 타입이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죠. 리턴 타입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걸로는 정상적으로 메서드를 종료시키지 못해요. 근데 리턴 타입이 없는 void의 상황일 때 우리가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키워드를 만나는 그 코드 시점에서 메서드가 즉각 종료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컨티뉴들 상황에 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임포트 정리까지 한번 해주면 아티클 컨트롤러로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 또한 끝났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 써내려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1도 없어요. 정말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기 힘든 게 맞아요. 지금 이걸 잘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당연히 못하는 게 맞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좌절을 하실 필요가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좌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후에 노력은 필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코드를 보면서 계속 이것만 하세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렇게 작동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눌러가며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한번 프로세스를 읊어보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딱 시작해서
내가 회원가입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 상황 속에 아이디를 잘못 입력해 볼 거고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 진행한 다음에 게시글을 한번 써볼 거고 그렇게 써진 게시물을 수정한 다음에 삭제까지 진행을 해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런 프로세스를 구성을 해놔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입력을 할지 다 미리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은 나한테 이런 결과를 줄 거야 라는 걸 계속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은 뭘 보고 하냐면 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고 나서 내가 명령어를 입력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입력한 명령어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멤버 조인이니까 결국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겠구나.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 안에 있는 두 조인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아이디를 뭐 잘못 입력을 하면 여기서 걸리게 되면 여기로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문제없이 가입을 진행하면 여기까지 해서 이런 출력문이 나오면서 메서드가 종료가 되니 메서드가 종료가 됐다라는 건 여기서 코드가 끝난 거니까 if문을 나가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반복문 때문에 위로 또 올라가 명령어를 또 입력받겠구나. 코드를 보면서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를 써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분석을 하고 흐름을 읽다 보면은 이제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시간을 들였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 흐름이 파악되고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코드를 쓰는 거는 머릿속에 정리된 그 내용을 진짜 말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 와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때 뭐 어떤 상황에서 이 조건을 따져보고 뭘 해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릴 때가 있죠. 이거는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읊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다 보면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이걸 떠올렸다. 그럼 이걸 코드로 옮기는 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써드린 걸 보고도 코드가 안 써져. 근데 어떻게 그게 미래에 그게 가능해? 연습하다 보면 다 됩니다. 이걸 스스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면 코드로 옮기는 거는 그냥 돼요. 왜냐면 그만큼 코드를 많이 봤을 거고 활용하는 방식들을 많이 접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대신에 물론 지금 잘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흉내를 잘 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도 그 다다음 내용도 더 이해는 잘 되겠죠.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분석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하신다면 속도 차이 그렇게까지 나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아티클 컨트롤러로의 분리, 가장 먼저 기초적인 분리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진 코드의 내용이 정말 많이 축소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분리를 한 거는 최적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직관적인 분리예요. 아티클 관련, 그다음 멤버 관련에 대해서 각각의 컨트롤러한테 직관적으로 좀 분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될 수 있게끔 최적화를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몇 칼 분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앱이라고 하는 부서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 사장이 일을 따오면은 얘가 중구난방으로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전문 분야를 좀 나눠서 조직을 좀 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멤버 관련된 기능, 여기는 아티클 관련된 기능,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눴다. 그래서 일이 딱 들어오면 이 앱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야 이거는 멤버 거네, 야 멤버 네가 일을 해. 그리고 야 이거는 아티클 거네, 야 네가 일을 해. 이렇게 일을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앱의 역할을 비울 거예요. 줄일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일 거냐면 얘가 조직을 하나 더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직을 하나 더 주는 개념은 이제 일단 봐주세요. 조직을 하나 더 둬서 얘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딱 앱 쪽으로 들어와요. 명령어를 입력 받았어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이 앱은 이제 더 이상 이거 멤버 거네, 아티클 거네 라고 안 볼 거예요. 그냥 얘한테 야 이거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거는 내가 처리할 일은 아니야. 그것만 판단할 겁니다. 멤버 관련인지 아티클 관련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그냥 얘한테 줘요. 그럼 이 녀석이 받은 걸 보면서 아 이거 멤버 거네? 일로 가. 아 이거 아티클 거네? 일로 가.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이 앱은 뭐 하냐? 얘는 이런 것만 할 겁니다. 자,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램으로 딱 와서 맨 처음 뱉은 한마디가 짜장면 주세요. 이랬대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기능은 없어 나가 해야죠. 우리한텐 그런 기능 없어 나가 해야 돼요. 그걸 얘가 할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 제대로 뭐 아티클 라이트가 들어왔든 멤버 조인이 들어왔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 앱은 그냥 판단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무조건 얘한테 넘길 겁니다. 얘가 아는 거는 이게 내 일인지, 아니, 내 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나의 일인지 나의 일이 아닌지 그것만 판단을 할 거고 나의 일이 아니라면 얘한테 그냥 줘버리고 끝난다. 나머지 그 뒤처리는 다 이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하고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 형태로 좀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일단은 그렇게 이걸 메인으로 기반으로 삼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좀 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멤버 컨트롤러에도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죠? 아티클 컨트롤러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물론 안에서 처리되는 내용이야 아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메서드 이름은 동일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 sc라는 변수 그리고 last article id라고 하는 이 변수 사실상 sc 같은 경우는 애초에 멤버 컨트롤러랑 이름까지 똑같고 사용되는 목적도 똑같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last member id, 뭐 last article id 이 녀석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articles, members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겠죠. 자,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중복이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동일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 하나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너한테도 이거 줄게, 너한테도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요것만 먼저 볼게요. 이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이 메서드 동일한 이름으로 서로 다른 클래스에 서로 다른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하나 있고 하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름이 똑같죠. 하는 일도 비슷해요. 근데 이 두 클래스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개념이 있대요.
방금 전에 제가 그림판에서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리시켜줄 녀석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 거라고 했어요. 자, 멤버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다. 맞는 말인가요? 이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상위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아티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다. 맞는 말이죠. 자, 무슨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쵸?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멤버 컨트롤러나 아티클 컨트롤러가 이 녀석을 상속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개념이 통용되니까 그렇게 상속을 받을 때 이러한 메서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식 클래스의 입장에서 오버라이딩 한다면 별도로 메서드가 있는 것보다는 효율이 좋겠죠. 이런 것들도 최적화를 진행할 때 같이 좀 처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뺐던 변수 얘기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다면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겠다, 제한적이겠다라고 느껴지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처리를 좀 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 자, 일단은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한 번에 진행하는 거는 좀 무리니까 간단하게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생성해서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 이 둘에게 상속 처리를 해주시고요. 공통된 사용할 부분들에 대해 물려받게끔 처리를 해주세요. 이걸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클래스 만들어서 상속 개념으로 부모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니까 공통된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얘도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거 시간 드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코드는 커밋을 또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상속에 관련된 부분 컨트롤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자, 컨트롤러를 바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가 상속받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렇게 상속을 처리하게 됐을 때 얘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컨트롤러 쪽으로 좀 분배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셔라 라고 했죠. 자, 일단은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메서드, 자, 이 녀석은 컨트롤러 쪽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이미 상속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써 저 make test data는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얘를 상속을 받고 있는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는 각각 이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자식 차원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활용해서 메서드가 따로 하나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닌 오버라이딩 다형성의 개념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그냥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녀석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녀석은 body 구현부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딴에서 오버라이딩을 하겠죠. 그러면 body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추상 메서드여야만 하고, 얘가 추상 메서드가 된다는 얘기는 추상 클래스여야만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추상 메서드를 단 하나라도 가진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메서드 중에는 공통으로 겹치는 게 이제는 없어요.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는데, 변수 부분 가져올 만한 녀석들이 몇 가지 있죠. 이 sc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스캐너 객체, 스캐너 타입으로 s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내고요. 그럼 이 변수는 얘네들한테 각각 물려주고 있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임포트만 제대로 해준다면 얘는 sc를 쓰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에 없지만 sc를 쓸 수 있죠. 왜냐? 물려받았으니까. 그쵸? 그런 개념. 라스트 멤버 아이디 이런 녀석도 굳이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거를 할 거고요. 여기서 int 타입으로 last id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last id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면 멤버 컨트롤러 쪽에서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last member id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던 상황들에 찾아가서 이름을 맞춰주는 작업은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를 해도 아티클 컨트롤러 쪽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이유가 얘는 스태틱 변수가 아닙니다. 그냥 인스턴스 변수죠. 그럼 상속을 받은 이 변수는 각각의 객체가 서로 관여하지 않는 별도의 변수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스태틱 변수였다면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가 둘이 동시에 같은 자원에 접근을 하게 될 거니까 문제가 좀 있겠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저는. 뭐 할 거냐면, 사실 지금 당장은 이걸 꼭 해야 되나? 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걸 하나 더 할 겁니다. CMD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제가 지금 부모 클래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한테 CMD를 만들었다라는 건 각각의 컨트롤러가 상속을 받았을 때 CMD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꿀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CMD, 그렇게 처리가 된 CMD를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메서드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인저로 넘기고 있던 이 CMD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하나 미리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그때가 돼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냥 하는 김에 같이 처리를 했고요. 여기도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아이디 sc 둘 다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할 거다. 라스트 아이디를 이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아티클스랑 멤버스도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너릭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너릭이 멤버랑 아티클 이건 명확하게 다른 거죠. 결국엔 리스트의 타입을 설정하는 제너릭 때문에 굳이 공통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가 좀 더 세밀해진다면 DAO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점. 네,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처리 컨트롤러는 다 했어요.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남아있던 실질적인 앱의 역할을 더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처리를 해 볼 겁니다. 자, 간단해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단은 제가 이 녀석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명령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만약에 그리고 else if 하나가
다음에 else 하나 이렇게 3분기로 나눠 놓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처리를 해 줄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명령어를 원래 하나 다 따로따로 분기를 태워서 조건을 태워서 실행시키고자 하는 메서드를 분리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너 이거 멤버 기능이야? 너 이거 아티클 기능이야? 이것만 따져볼 거예요. 근데 사실 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티클 기능인지 멤버 기능인지 안 따져볼 거라고 했죠. 이제 그거 따져보는 것 또한 결국 컨트롤러 쪽으로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컨트롤러한테 이를 넘기기 위해서 검증은 여기서 필요합니다. 완전히 상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하지 않는다에 초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거냐. 자, 제가 사용자가 입력한 CMD를 가지고서 스플릿 할 겁니다. 띄어쓰기로 스플릿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죠.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면 그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뭐 멤버 조인이었다. 그러면 0번 인덱스 이렇게 스플릿을 처리한 결과에 0번 인덱스에는 누가 들어가요? 지금 예시는 이겁니다. 이런 명령을 입력을 했다면 스플릿을 입력했을 때 0번 인덱스에는 멤버가 들어가겠죠. 자, 만약에 예시가 뭐 이렇게 라이트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cmd 스플릿 공백으로 잘랐을 때 0번 인덱스는 아티클 들어가겠죠. 자, 우리는 공교롭게도 메서드 기능들을 아티클 관련된 녀석은 아티클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멤버 관련된 녀석은 멤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냈을 때, 명령어를 잘라냈을 때 이 앞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티클인지 멤버인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이게 게시물 관련 기능인지 멤버 관련 기능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거를 판단할 근거를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애초에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네임이라고 하는 녀석한테는 이 자른 결과에서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녀석을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녀석한테는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값을 저장을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자, 제가 article modify 3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입력한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럼 컨트롤러 네임에는 뭐 들어가고 메서드 네임에는 뭐 들어가요? 여기에는 article 들어가고 메서드 네임에는 modify 들어가겠죠. 지금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근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겠네요.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황을 조금만 변경을 할게요. 같은 건데 약간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 네임이 가지고 있는 값이 멤버와 같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컨트롤러 네임이 가지고 있는 값이 아티클과 같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거고요. else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조건을 3개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줘 볼까요? 지금 0번과 1번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명령어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면 얘는 1번 인덱스가 안 나와요. 없죠. 1번 인덱스가 생성되지 못하는 경우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니까 이거 처리하기 이전에 이런 것도 하나 해줄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 얘는 배열이니까 랭스가 이런 형태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2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0과 1 정수의 개념으로서는 1밖에 0과 1밖에 해당이 안 돼요. 길이가 0이거나 1일 때, 그때는 명령어를 잘라낸 결과 1번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때는 우리는 그런 명령어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컨티뉴를 사용해서 올라가게끔. 여기는 앱 클래스니까 컨티뉴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일단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일 처리를 해버리기 위해서 자, 이런 거 할 겁니다. 이 if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컨트롤러 타입으로 컨트롤러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녀석한테 일단은 널을 넣어 놓을 거예요. 일단은 널. 컨트롤러 객체는 못 만들어요. 얘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널을 넣어 놨다가 얘가 멤버일 때 컨트롤러 네임이 지금 여기도 이 변수에서 저장하고 있는 값이 멤버, 그러니까 즉 명령어가 멤버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에게 위에서 만들어냈던 멤버 컨트롤러를 넣어줄 거야. 이 녀석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쪽에서 만들었죠. 자, 이 컨트롤러 네임이 아티클일 때는 멤버가 아니라 아티클 컨트롤러 이 녀석을 연결할 거야. 둘은 지금 상속을 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을 통한 캐스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멤버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티클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연결을 시켰으면 이 뒤에서 이 녀석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킬 거냐?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 do ac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 라고 명령할 겁니다. 자, 이런 녀석은 없어요. 당연히 만들어 줄 거란 얘기고요. 자, 얘를 실행을 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이 녀석 하나만 먼저 처리를 하죠. 얘를 먼저 해서 보여드리고, 메서드 네임, 얘는 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티클 모디파이 한다 그러면 모디파이 들어있는 거고, 아티클 리스트 한다 그러면 리스트 들어있는 거고, 멤버 조인 한다 그러면 조인 들어있는 변수죠. 그 녀석입니다. 첫 번째 1번 인덱스. 그 녀석을 인자로 줘서 두 액션을 실행할 거다.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이거 만들려고 했더니 컨트롤러 클래스로 왔어요. 자, 이 녀석은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에 둘 다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바디가 필요하지 않아요. 얘도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얘는 상속을 받게끔 해서 오버라이딩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두 액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에선 뭐 할 거냐? 여기서는 검증할 거예요. 간단한 조건 검증. 지금 사용자가 입력해서 데이터를 넘겨받았을 때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받아온 결과 그 값이 뭐 회용 조인이다. 그럼 너 두 조인 실행시켜. 만약에 라이트였다. 그럼 너 라이트 실행시켜. 리스트였다. 그럼 리스트 실행시켜.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앱에서 직접적으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두 액션만 호출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기능들을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 두 액션이 실행이 됐을 때 그 안쪽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얘네들을 실행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형태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 왜냐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서 여기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줄 거고요. 이 케이스에다가 여기는 지금 아티클 쪽이죠. 그러면 라이트 먼저 하나 넣어주고, 만약에 지금 현재 메서드 네임이 가지고 있는 값이 라이트랑 일치를 했다면 해당 케이스로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때는 두 라이트를 실행을 해줘.
라고 할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리스트라는 게 메서드 네임에 들어 있었다면 show list 실행해 줘 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cmd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했죠? 자, 여기 cmd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할 텐데, 아직은 우리가 cmd에 대해서 여기서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잠깐 보류. 자, 여기 디테일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들어왔다면 show 디테일 해줘. 그리고 밑에는 modify, 그러면 to modify delete to delete가 되겠죠. 자, 네 가지 기능 다 cmd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cmd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애초에 제가 메서드 실행할 때 인자로 넘기는 이걸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이걸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울 거예요. 지울 건데, 그러면 cmd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애초에 앱에서 얘네들을 직접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cmd를 못 넘겨요, 이제. 그러면 컨트롤러 쪽까지 cmd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하나는 두 액션 실행할 때 넘기는 거. 하나는 객체 만들 때 넘기는 거. 근데 만들 때 넘길 수 있나요? 명령어라는 녀석은 반복문의 안쪽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얘네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얘네가 반복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객체를 매번 새로 찍을 건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cmd를 넣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명령어라고 하는 거를 두 액션 실행할 때 인자로 세팅을 해 줄 겁니다. 이 녀석 파라미터가 추가돼야 되겠죠. 앞에 있는 녀석이 cmd로 바꿔줄 겁니다. 얘도 당연히 형태가 변화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지웠다가 다시 만들죠. 이 녀석은 이만큼 잘라내게 하고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cmd를 받아왔습니다. 자,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인자로 주고 있는 cmd를 그냥 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스탑을 하는 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저는 컨트롤러 쪽에다가 cm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얘를 또 활용을 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서 자주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이 클래스, 아티클 컨트롤러 클래스 안쪽에는 dis.cmd라고 하는 변수를 이미 갖고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이 변수에게 지금 두액션 메서드가 실행될 때 받아온 cmd라는 값을 여기서 백업을 좀 시켜놓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cmd를 다 넘겨줄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넘겨줘도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메서드의 안쪽에서 사용되는 cmd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이 클래스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cmd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인자로 넘겨서 매개변수로 받는 건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그 값을 넘겨받는 거고,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작업이 이거 한 줄로 한 작업이 이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 변수는 부모가 물려주고 있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 cmd니까 모든 메서드에서 그냥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cmd가 파란 색깔이죠. 전역 변수 cmd 쓰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서드한테 직접 인자를 세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디폴트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는 하나 남겨줄게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달아주도록 하고요.
얘는 이 모든 케이스를 모든 케이스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이걸 실행하는 역할이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줄 거고, 멤버 컨트롤러 쪽도 좀 해줄까요? 이 녀석. 얘는 근데 사실 할 게 별로 없죠?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직 멤버 쪽에는 기능을 많이 만들질 않아가지고 조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디폴트는 똑같이 달아주고요. do write가 아니라 do join.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또 좋아지는 거냐면, 단순하게 여기서 멈추셔도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긴 해요. 근데 뭐가 아직 문제냐? 아? 얘는 두 조이는 퍼블릭인데 이제 두 조이는 멤버 컨트롤러 바깥에서 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없어요. 이제 본인 클래스 안쪽에서만 호출해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이 프라이빗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직접 호출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컨트롤러까지 넘어와서 얘가 판단을 할 거고 얘가 실행하는 호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퍼블릭일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다섯 가지 기능들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바뀌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어때요? 이거는 프라이빗이면 돼요? 이거는 프라이빗으로 안 돼요. 두액션도 마찬가지. 얘는 외부에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앱에서 두액션 호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순서는 이렇게 좀 맞춰줄까요? 얘네들은 퍼블릭이어야만 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기능 로직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 지금 주석이 걸려있던 이만큼을 실제로 제거를 해주고 나면 코드가 어때요? 앱이 더 간결해지는 거죠. 실제로 앱 클래스가 하는 일은 명령어 입력 받았을 때 나 나갈 거예요. 그럼 나가게 해줘야죠. 더 이상 뒤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요. 그럼 너 이거 뭐야? 명령어 똑바로 입력 안 해? 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입력한 거 가지고 또 따져보는 거죠. 이것도 지금 잘못됐어. 너 제대로 입력해. 그리고 뭔가 입력이 된 것 같다면 그때 컨트롤러야 이거 네가 가서 애들한테 일 뿌려. 나 너한테 줬다잉. 네가 책임 이제 가져가는 거야.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제 else 코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else를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코드가 또 있네요. 근데 얘를 보여줬으면 코드 여기를 실행 안 해야 되죠. 이걸 그냥 두면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컨트롤러가 제할당을 못 받았을 거니까. 그래서 컨티뉴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까지 처리를 해주면 두 액션 실행하고 올라가고 두 액션 안 하고 끝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다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이 녀석들이 코드를 들고 들어와서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네, 나 지금 저거 해야 되네 이런 판단을 얘네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그렇게 코드 구성을 좀 바꾸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멤버 쪽에서는 CMD를 받아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CMD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니까 굳이 이거를 전역 변수에다가 세팅하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물려받고는 있겠지만. 자, 그런 개념이고 저는 테스트를 따로 해보진 않을 거예요. 이 구조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은 직접 옮겨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를 가지고 좀 따라서 옮겨 보시거나 하신 뒤에 꼭 테스트를 진행을 하세요. 생각보다 잘 옮겼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 실수 때문에 정상적인 코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꼭 필수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놨던 상황에 넘버 포맷 익셉션을 걸어놨고 기존에 원래 익셉션 하나 걸었다가 그걸 뺐는데 이거 다시 좀 추가할게요. 이거 아마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냥 익셉션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리턴으로 그냥 0 줄게요. 같은 처리 해버리죠. 뭔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명령어다 라고만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 코드 또 공유를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밋을 해서 공유는 완료를 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변경 같은 거 해보시면서 상속이라는 개념도 활용해보고 있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상속은 안 해도 돼요. 꼭 해야만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써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고 이런 뭐 매끄러워지고 이런 건 맞는데 쓰기 어려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상속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상속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사용할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가지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함인데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잘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들이 모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웠던 자바 개념도 한 번 더 다잡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흔들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에서 뭔가 헷갈리고 제대로 그 길을 못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활용에선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게끔 잘 자바 쪽도 계속 다져 주셔야 되고요. 안 배운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 배웠던 개념일 거고 그 개념들을 그냥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것 뿐이니까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배웠던 개념들을 더 포괄적으로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한 소개만 잠깐 드려보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지금 멤버 조인 기능이 있는데 회원가입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는 로그인 기능 만들 거고요. 당연히 로그아웃 같은 것도 만들 거고요. 근데 로그인 기능을 만들려면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 아이디와 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있다면은 무사히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고 없다면은 이거 정보가 좀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되고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정보를 검증하는 거 말고도 단순한 검증 말고도 실제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인이라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부적인 힘을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일 설명을 좀 드리면서 기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